안녕하세요. 배터리가 복사가 된다고 배터리의 역사와 2차 전지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할 김예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목차와 같이 배터리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특히 2차 전지 위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배터리가 개발된 간단한 연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배터리는 1745년 그 개념이 처음 소개되어 현재까지 무려 277년간 연구되어 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과학자였던 피에터 반 루이스 햄부르기 배터리의 시초를 개발한 뒤로 볼타 전지, 다니엘 전지 등 다양한 화학 전지들이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고체 건전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에는 환경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차 전지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적 전지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전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란 무엇일까요? 보통 배터리라고 하면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이덴 병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초의 기구일 것입니다. 라이덴 병의 구조는 왼쪽의 사진과 같습니다. 유리병의 안과 밖에 금속판이 둘러져 있고 병의 뚜껑을 통해 금속 막대가 들어가 안쪽 막대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장치를 해두면 병의 안쪽 금속판에 전하가 축적되어 무려 최대 35,000V의 전압을 생성할 수 있었고, 많은 전자기학 연구에 사용되며 과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의 축전기와 구조적으로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전지는 볼타 전지입니다. 볼타 전지와 이 뒤에 나올 다니엘 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전지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전자를 받는 곳과 잃는 곳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를 받는 전극을 환원전극, 잃는 전극을 산화전극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전극을 이루고 있는 물질마다 환원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환원전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비교하여 사용합니다. 다시 볼타 전지로 돌아와서 볼타 전지란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전도체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전극이 전해질 용액에 담겨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 다시 말해 두 물질이 자발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면 이로 인해 전자가 이동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입니다. 이때 전기가 흐르면 구리 전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소 기체들이 기포가 되어 구리판의 표면을 덮으면 전압이 급감하는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극 현상은 이산화 망간 등의 감극제를 투입하여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다니엘 전지는 이런 갈바니 전지의 한계점을 극복한 전지입니다. 갈바니 전지에서 두 전극을 분리하고 전해질을 염다리 혹은 다공성 막으로 연결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염다리는 두 전해질이 섞이지 않음과 동시에 양쪽의 반쪽 전지가 항상 중성이 되도록 해줌으로써 분극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전지는 한 번 방전하면 재충전할 수 없는 1차 전지입니다.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주어도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 전지라고도 부릅니다. 앞서 다뤘던 전지 외에도 망가니즈 건전지, 수은 전지 등이 1차 전지에 속합니다. 망가니즈 건전지와 알카라인 건전지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두 전지입니다. 망간 건전지에 비해 알칼라인 건전지가 보다 안정한 전류와 전압, 강한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반죽 형태라는 점 때문에 건전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은 전지는 오랫동안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준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손목시계나 심장 박동 보조기 등에 사용되었지만, 수은의 독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충전이 가능한 전지입니다.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비교적 친환경적인 전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차 전지로는 납축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리튬 이온 전지 등이 있습니다. 납축 전지는 한 개에 2V의 전압을 낼 수 있고 주로 6개를 연결하여 12V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합니다. 크고 무겁다는 단점으로 인해 주로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합니다. 반면 니켈 카드뮴 전지는 소형이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계산기나 카메라 등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튬 이온 전지는 차세대 전지 중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고 작동 전압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리튬의 안정성으로 인해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료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연료를 연속적으로 산화시킴으로써 얻은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대표적인 연료전지로는 수소산소 연료전지가 있고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물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지의 발전 과정과 현대 전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입니다. 크게 세 부분, 양극, 음극,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극에서 리튬이온이 나와 음극으로 이동하여 저장되면 이때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리튬이온 전지에도 치명적인 단점은 존재합니다. 먼저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임과 동시에 가장 반응성이 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에 손상이 가해져 두 전극이 접촉하게 되거나 전해질이 고온에 노출될 경우 큰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튬의 원재료 중 하나인 리튬 탄산은 2021년 한 해 1kg당 8,960원에서 34,660원으로 4배 가까이 상승했듯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리튬의 가격은 점점 상승할 것이고 결국 리튬의 공급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주는 분리막의 소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열에 민감한 액체상의 전해질을 대체할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고 리튬을 대체할 물질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면의 연구가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리막 방면에서는 기존에 쓰이던 폴리에틸렌 습식 분리막 대신 세라믹 코팅된 분리막을 사용하여 위험도를 낮췄습니다. 또한 액체상의 전해질을 갖고 있는 기존의 전지에서 현재는 반고체 배터리가 연구 중이며 추후 2025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액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접촉력이라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가 거듭되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면 안정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기존 전지에서 사용 불가능한 고전한 물질을 사용하여 획기적으로 에너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튬을 대체한 배터리인 나트륨 이온 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트륨은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인 만큼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공급도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의 근본적 문제인 반응성 역시 나트륨으로 대체하면 보다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 포스텍 등 다양한 대학에서 차세대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지 분야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